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중국이 2024년판 중국 핵능 영감에서 자국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까지 매년 연감의 방사성 물질 배출 통계를 포함해왔지만 2024년판에서는 관련 수치를 전면 누락했습니다. 연감은 단지 국가규제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환경과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방침의 배경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제적 공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과 외신들은 중국 일부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많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 핵능 영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체 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054테라베크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서 설정한 연간 방출 기준치인 22테라베크렐의 약 5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오염수라 비판하는 중국이 정작 자국 원전에 더 높은 방출량을 숨기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측정된 중국 내 17곳 관측 지점 중 13곳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과 후쿠시마처럼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류를 문제 삼으며 지난 2023년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뒤 최근 들어 조건부로 수입을 재개한 행보는 정책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투명성과 국제 신뢰가 중요한 시점, 방사성 물질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중국의 선택이 향후 외교적 긴장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종교 인구 비율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면서도 점쟁이나 예언가의 운세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종교의식과 신앙 태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튀니지 등에서는 100%에 달했으며 인도와 이스라엘에서도 절대 다수가 종교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단 44%만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조사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한국도 51%로 36개국 중 32위에 머물렀습니다. 일상 속 신앙 실천의 지표가 되는 거의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25%, 일본은 21%로 저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케냐와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브라질 등 카톨릭 국가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 스웨덴 등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종교 신앙보다 예언이나 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점쟁이의 운세를 참고한다는 질문에 한국은 20%로 6위를, 일본은 19%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에 이어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독일,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은 7% 미만으로 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는 멀어졌지만 예언은 가까워진 시대.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 종교가 아닌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 통찰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 치쿤구니아 열병의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7월 22일 보건기구 브리핑에서 곤충맥의 바이러스 전문가 다이애나 로하스 알바레스는 치쿤구니아 열병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119개국에서 감염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고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사람 간 전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산 양상은 2004년부터 2005년 당시와 유사합니다. 당시 인도양 인근 섬들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지며 약 5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번에도 레위니옹, 마요트, 모리셔스 등 인도양 섬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며 레위니옹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케냐로도 질병이 퍼지고 있으며 유럽의 프랑스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알바레스는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감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면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조기 경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구의 최대 75%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4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부 저장성 샤오싱시는 아프리카, 동남아, 포산시 등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 중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허젠펑 부주임은 환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이지만 신생아와 고령자, 기저질환 보유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치쿤구니아 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감염병 대비 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립천문학계가 우주의 미스터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울대학교 황우선 교수 연구팀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만 알려졌던 아무그나 후보를 무려 142개나 찾아냈습니다. 이는 기존 발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로 우주의 구조 형성과 암흑물질 연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RS15 전파망원경과 대시 레거시 영상 탐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중성수소가스에서 방출되는 전파신호 344건 중 주변 은하와 겹치지 않고 고립된 천체들을 선별했습니다. 이후 광학, 자외선, 적외선 영상으로 별빛이나 먼지 흔적이 전혀 없는 142개 천체를 최종 암흑은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암흑은하는 별도 빛도 없이 오직 암흑물질과 중성수소가스로만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력의 주된 근원으로 여겨지는 암흑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장기간 난제로 남아온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해결에도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주 표준 묘형에 따르면 우리 은하 주변에는 수백 개의 딸린 은하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은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암흑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향후 한국인이 참여할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 SKA, 그리고 베라루빈 망원경의 LSST 광학 탐사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은 은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관측적 증거를 제시했으며 암흑물질의 존재와 특성을 밝히는 데도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95%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입니다. 이번 연구는 그 미지의 세계에 작지만 강력한 빛을 비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